애리조나주 고속도로에서 실종된 한국인 가족이 탔던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발견됐습니다. 추가 유해까지 발견된 가운데 당국이 신원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가자 전쟁 반전 시위에 참석했다 추방 위기에 놓인 한인 학생에게 법원이 추방 일시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네이선 호크만 LA 카운티 검사장이 중단됐던 사형 제도를 다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션사이드 경찰서에서 긴급 신고에 대응할 수 있는 드론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LA 지역에서 아파트 임대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 유닛을 두고 평균 13명이 경쟁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ed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첫 소식입니다. 애리조나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대형 추돌 사고 현장에서 실종된 한국인 관광객 가족이 탔던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발견돼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애리조나주 공공안전국에 따르면 지난 13일 40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연쇄 추돌 사고 차량 가운데 한인 실종 가족들이 탔던 것으로 추정되는 BMW SUV 차량이 발견됐습니다. 또한 당국은 사고 잔해 속에서 추가로 인체 유해를 발견했으며 현재 이 유해가 실종된 한인 일가족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사고 직후 발생한 대형 화재로 현장에 있는 차량들이 크게 파손돼 피해자들의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종된 한국인 가족들의 위치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곳은 사고 현장에서 불과 1마일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한 제보자는 사고 전날 실종된 가족이 애리조나 윌리엄스의 한 주유소에서 마지막으로 주유하는 모습을 봤다며 당시 도움을 줬던 기억이 난다고 전하면서 실종 소식에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한편 야바파이 카운티 검시국은 유해 훼손 정도가 심각한 점을 감안해 정밀 조사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가자 전쟁 반전 시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추방될 위기에 놓였던 한인 학생 정윤서 씨에 대해 법원이 추방 일시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나오미 부크월드 뉴욕 남부연방법원 판사는 컬럼비아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정 씨에 대한 체포와 추방 절차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판사는 정 씨가 기록상 지역 사회를 위험에 놓이게 하거나 외교 정책에 위험을 가하거나 테러 조직과 소통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원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정 씨를 구금하거나 뉴욕 남부연방법원 관할 지역 바깥으로 이송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 씨는 이번 달 뉴욕 맨하튼에서 열린 시위에 참여했다가 이민세관 단속국의 표적이 돼 추적을 받아온 바 있습니다. 현재 정 씨는 자신의 추방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 장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LA 카운티가 사실상 중단됐던 사형 제도를 다시 시행할 방침입니다. 네이선 호크만 LA 카운티 검사장은 성명을 통해 기소된 사건 가운데 극악범죄 살인사건에 한해 철저한 검토를 거쳐 사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형 제도는 즉시 시행되며 이전 행정부에서 도입한 사형 구형 금지 방침은 폐지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법적으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임 조지 게스콘 검사장은 사형에 반대하며 LA 카운티 내 사형 구형을 전면 금지한 바 있습니다. 또 사형은 물론 갱단 가중처벌과 비폭력 범죄 보석까지 모두 없애 논란을 키우면서 재선에서 실패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06년 이후 사형을 한 차례도 집행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사형수를 보유한 주로 집계됐습니다. 네이선 호크만 검사장의 이번 결정과 별개로 실제 사형 집행이 언제 재개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찰서에서 긴급 신고 911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드론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오션사이드 경찰서는 드론을 도입하면 911 신고가 접수된 후 몇 초 안에 드론을 현장에 보낼 수 있으며
빠른 상황 파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찰서의 범죄센터에서 실시간으로 드론을 조작해 경찰이 출동해야 할 사건을 미리 파악하고 빠른 수색도 가능하며 심지어 경찰이 도착하기 전 현장을 정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드론이 도입되면 드론 영상이 경찰의 바디캠 영상과 마찬가지로 증거로 기록되며 드론의 비행 경로를 보여주는 웹사이트도 개설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t can be the eyes, an overview of what's going on. Maybe it's a crowd, maybe it's looking for an accident or somebody in the roadway or something like that. 이 제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경찰서는 이번 여름부터 시스템을 도입해 오전 11시부터 저녁 9시까지 주 4일 동안 드론을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LA에서 아파트를 구하는 일이 갈수록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검색 사이트 렌트 카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LA 동부 지역의 임대 경쟁이 가장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롱비치와 파사데나, 다우니, 포모나 등에서는 임대 갱신율이 지난해 47.6%에서 올해 51.4%로 증가했고 세입자들의 평균 거주 기간도 40개월로 전국 평균보다 1년 이상 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규 아파트 공급은 거의 늘지 않은 반면 수요는 계속 증가해 한 유닛을 두고 평균 13명이 경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파트 점유율은 96%에 달했고 빈집이 나와도 평균 44일 안에 새 입주자가 정해지는 등 임대 시장이 치열해졌습니다. 세입자들이 한 번 이사 오면 평균 3년 이상 거주하는 점도 특징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서부 지역의 산타모니카와 잉글우드 같은 지역에서도 계약을 연장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신규 아파트 공급은 작년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1월 발생한 대형 산불 이후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앞으로도 아파트 임대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혼란 우려로 미국인들의 소비 심리가 급격하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의 단기 전망을 반영한 기대지수는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LA에서 박윤수 특파원입니다. 미국 경제단체 컨퍼런스 보드는 현지 시간 25일 이번 달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92.9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기록했던 100.1보다 7.2포인트 급락한 수치이자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93.5에도 미치지 못한 겁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산출하는 소비자 신뢰지수는 경제 주체의 심리를 반영하기 때문에 실물 경기에 선행하는 지표로 여겨지는데 지수가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 우려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래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는 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6개월 이후 단기 전망을 반영한 3월 소비자 기대 지수는 65.2로 지난달보다 9.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지난 2013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What has been driving the decline is especially the expectation component of our index, where we see consumers negative about the future of the labor market, future labor conditions, and importantly, getting more and more worried about future income. 소득과 사업, 노동시장 상황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단기 전망을 반영해 산출하는 소비자 기대지수는 통상 80선 아래로 떨어지면 경기 침체 위험 신호로 여겨지는데 소비자 기대지수는 2달 연속 80을 밑돌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인수입니다. 미국이 카리브해 섬인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여행 위험 경고 수준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국무부는 베네수엘라 북동쪽 해안에 위치한 트리니다드 토바고에 대해 테러와 납치 위험이 높다며 여행 경보를 3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트리니다드 토바고 정부는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지속적인 범죄 활동으로 전국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으며 비상사태는 올해 4월까지 연장됐습니다. 정부는 현재 범죄자들에 대한 보석금이 중단됐으며 수도인 포트 오브 스페인에서는 폭력과 총격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갱단 활동이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미국 영주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납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만약 트리니다드 토바고를 여행할 시에는 반드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고 온라인 데이트 사기 등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와이의 한 유명 관광지에서 의사 남편이 아내를 절벽 아래로 밀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호놀룰루 경찰국은 지난 24일 마취과 의사로 일하던 46살 게르하르트 코니그가 오아후 섬 팔리 전망대에서 하이킹 중 아내와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아내가 함께 사진을 찍자는 제안을 거절하자 격분해 절벽으로 밀쳤고 주먹과 돌로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아내는 현재 얼굴과 머리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남편 코니그는 사건 발생 8시간 만에 인근 도로에서 도주하던 중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We had no idea. That's messed up, especially when you're, with your husband. I hope his wife is okay. Obviously, we won't be able to get through, so we were disappointed, but it's over now. 범행이 발생한 팔리 전망대는 하와이의 유명 관광지로 사건 이후 폐쇄됐습니다. 용의자 게르하르트 코니그는 피츠버그 메디컬 센터 대학에서 마취과 의사로 근무했으며 이후 하와이의 의료 비영리 단체에서 의료진으로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지아주 고속도로에서 차량 12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숄리 카운티 경찰국에 따르면 사고는 오늘 오전 7시 50분쯤 19번 고속도로에서 2013년형 녹색 포드 퓨전 차량이 2017년형 은색 포드 퓨전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충돌 직후 차량을 오른쪽 갓길로 이동시켰지만 얼마 후 신원불명의 트랙터 트럭 한 대가 정차돼 있던 은색 포드를 들이받은 후 도주했습니다. 결국 뒤따라오던 차량 여러 대가 추돌했으며 일부는 충돌을 피하려다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모두 12대의 차량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m finally able to get out of the truck, out of my passenger side door, and I look around. It's crazy. There's still cars going by, and you see one car's on fire, and it's like almost something you see out of a movie. 경찰은 당시 짙은 안개가 사고의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도주한 트랙터 트레일러를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8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19번 고속도로 남쪽과 북쪽 차선이 2시간 30분 동안 전면 통제됐습니다. LA 한인회가 제12회 무료 여성 건강검진 행사를 진행합니다. LA 한인회는 오는 28일 한인회관에서 건강보험 유무나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자궁경부암과 유방암, 요로 감염 등 7가지 항목에 대해 무료 건강검진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검사는 21세부터 65세까지, 유방암 검사는 40세부터 65세 여성들이 대상이며 검진은 예약 순으로 최대 30명까지 가능하고 신청자별로 개별 검진 시간이 안내됩니다. 또한 LA 한인회는 자궁경부암 검진은 1인당 약 40분이 소요돼 많은 인원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지만 매월 정기 검진을 통해 필요한 여성들에게 꾸준히 도움을 주고 있다며 한인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일본 고등학생이 내년 봄부터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억지 주장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즉각 주한 일본 대사관 당국자를 조치해서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과서 검정조사심의회 총회를 열어 확정한 고등학교 교과서입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지리 역사와 공공교과서 모두가 독도를 다뤘으며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술이 검정을 거쳐 추가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회과 교과서에도 독도 영유권을 집요하게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견해가 그대로 실렸습니다. 강제징용 문제를 다룬 정치경제 교과서는 노동자들이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연행됐다라는 표현을 동원됐다로 수정해 기술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8년 고교 학습지도 요령을 통해 독도가 일본의 고유한 영토라고 주장한 이후 관련 내용을 교과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행 제국서원 지리종합교과서는 한국이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해 많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초중교 교과서에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3년 검정을 통과한 도쿄 서적 초등학교 지도 교과서는 독도 관련 기술을 한국 정거에서 한국 불법 정거로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대부분도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정거하고 있으며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기술했습니다. 한국이 독도를 강제 점유한 뒤 불법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역사 인식을 학생들에게 심어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번 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되자 우리 정부는 즉각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북한은 언제든 추가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도 계속할 것이라는 미국 정보당국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 국가정보국장이 상원정보위에서 한 발언인데 정보국장은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암묵적으로 인정받고자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미 상원정보위원회에 출석한 털시 게버드 국가정보국장은 북한이 언제든 추가 핵시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비행시험도 계속할 것인데 그 이유는 미래 협상에서 지렛대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North Korea is probably prepared to conduct another nuclear test on short notice and continues to flight test its ICBMs to demonstrate their increasing capabilities as leverage in future negotiations. 북한이 동맹국과 미국 본토를 겨냥해 전략 및 재래식 역량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위상 강화는 물론 정권 방어를 위해 적어도 암묵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To bolster North Korea's leverage and stature, defend its regime, and achieve at least tacit recognition as a nuclear weapons power. 별도로 배포한 2025년도 위협평가 보고서에서 설명을 추가로 했는데 김정은은 전략무기 프로그램을 체제 안보의 보장수단이자 국가의 자존심으로 인식하고 있어 협상에서 포기할 의사는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또 북방 한계선 NLL과 관련해선 새로운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만약 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엔 더 치명적인 비대칭적 활동을 확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역량과 이익에 도전할 국가로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을 핵심으로 꼽았는데 중국은 가장 유능한 전략적 경쟁자, 러시아는 강력한 경쟁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정보위에선 최근 메신저 채팅방에서 부통령과 국방장관, 안보보좌관 등이 예멘 반군 후티를 상대로 한 전쟁 계획을 그것도 시사 잡지인 애틀랜틱의 편집장까지 초대해 논의한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심각한 정보 유출이자 기강해일한 비난 속에 언론인을 채팅방에 초대한 왈츠 보좌관은 문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심각한 일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고 미군 작전에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NBC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을 보도한 애틀랜틱에 대해선 곧 망할 잡지라고 험담을 쏟아낸 반면 왈츠 보좌관에 대해선 좋은 사람이라며 당내의 비판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50여 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힘차게 걸어오신 어르신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MJ보험은 한인 커뮤니티를 이끌어오신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말이 통하는 종합보험 MJ보험. 보장받은 혜택이 사용하기 어려워서 답답하신가요? 아스티바이스는 OTC 제품과 허브 보충제 등 다양한 항목에 사용할 수 있는 $720 플렉스 혜택 카드를 즉시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1심 판단 형량이 유지된다면 이 대표의 대선 행보에도 차질이 생기는데요. 쟁점이 무엇인지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다른 재판에 출석하는 길에
2심 선고 결과에 대한 예상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2심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검찰이 허위 사실로 지목한 발언은 고 김문기 씨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 등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이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남시장 시절 이 대표가 호주 출장에서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쳤는데도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봤습니다. 또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 변경 당시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고 한 발언도 거짓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고 김문기 씨를 시장 재직 시절 몰랐다고 한 나머지 발언들은 무죄로 봤습니다. 2심 재판의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발언의 허위성 여부입니다. 특히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는 등 고 김문기 씨 관련 발언을 집중 심리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지 주목됩니다. 검찰은 2심 재판에서도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해석한다면 어떻게 정치인이 말하냐면서 검찰이 너무 과하다고 말했습니다. 2심 선고 결과는 향후 이 대표의 대선 행보와도 직결되는 만큼 유무죄 판단뿐만 아니라 형량 판단도 얼마나 달라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지만 유죄라도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확정되면 출마의 제약이 사라집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따라 오는 5월이나 6월에 조기 대선 국면이 열려 이 대표가 출마한다면 대법원 재판 진행 중에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산불이 마치 도깨비불처럼 예측하기 어렵고 무섭게 번지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에 불씨가 사방으로 퍼지면서 진화대원은 물론 주민들까지 나서 불길을 잡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조건희 기자입니다. 경북 안동으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도로 주변 산등성이에서 새빨간 불길이 무서운 기세로 타오릅니다. 불길이 도로 근처까지 접근하면서 곳곳에 통행이 차단됐습니다. 안동으로 넘어온 산불 때문에 고속도로가 보다시피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금 연기가 너무 많이 나서 하늘이 누렇게 보이고 바람도 매우 거세게 부는 상황입니다. 안동의 한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해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연기가 온통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근처 야산에서 타오르는 불길만 보입니다. 시야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방관들이 물을 뿌리고 주민들은 긴급히 대피에 나섭니다. 안동 산불은 의성에서 번졌습니다. 강한 바람에 불티가 사방으로 번지면서 마치 도깨비불처럼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불이 납니다. 경북 의성의 한 마을입니다. 갑자기 야산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바람이 일로 부면 불씨가 또 일로 오고. 지금 많이 불안하시겠어요, 주인님? 말도 마. 잠도 못 자고 지금 밤에 잠도 못 자고 불이 막 순식간에 오더라 가막. 큰 산불에 소방당국이 총동원된 상황. 다급한 주민들이 직접 물을 뿌리며 불길 잡기에 나섰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미끄러운 야산에 올라 호스로 물을 뿌려봅니다. 지난주 산청 산불에 투입됐던 진화대원은 의성 산불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험 많은 대원들한테도 여기저기 불길을 옮기는 강풍은 위협적입니다. 불이 이리 올라다가 확 쳐보면 불이 반대로 불러. 그러면 뭐 오만 생각이 다 나죠. 뭐 내가 죽는 건지 안 그러면 내가 기절하는 건지 뭐. 산을 다 올라와도 바람이 방향을 틀면 긴급히 철수해야 합니다. 바람이 일로 부르고 낫지 않을까요? 지금 돌바람으로 저렇게 올라오는 게 있어서 엄청 위험한 상황이라 가지고 일단 대피 명령을. 불길이 휩쓸고 지나간 마을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강풍에 불길이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확산하는 가운데 연일 이어지는 산불에 주민들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가족은 물론 외부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고립, 은둔 청소년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첫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상자의 60% 이상이 삶을 포기하려는 마음을 먹어봤다고 답했지만 그래도 회복 의지를 보이는 청소년들이 더 많았습니다. 재은효 기자입니다.
어두운 방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는 20대. 종일 방 안에서 음식을 먹거나 TV를 보는 게 일상의 전부입니다. 나가지도 못하겠고 방구석에서 우울하게 누워서 폰하는 내가 너무 한심하고 처량하고 정서적으로 의지할 사람이 없거나 집에만 틀어박혀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고립은둔 청소년들. 일부는 온라인을 통해 서로 위로를 주고받으며 고독감을 달래기도 합니다.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는 이들의 실태를 정부가 처음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지난해 조사에 응답한 9살부터 24살까지의 청소년 19,000여 명 중 28%가 고립은둔 청소년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개 18살이 되기 전부터 사회와 단절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65.5%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부, 학업 관련 어려움이 48.1%. 심층조사 응답자의 62.5%는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해봤다고 답한 반면 더 많은 수인 71.7%가 현재 생활을 벗어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주로 공부나 취미활동 등을 시도하며 회복 의지를 드러냈지만 고립은둔 청소년의 40%가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갔다고 답했습니다. 힘들고 지쳐서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본인을 고립과 은둔을 하게 만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들은 대부분 가족과 살고 있는데도 자녀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부모가 30%나 됐습니다. 부모님들이 이 아이가 사춘기인지 고립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지 인지를 못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고립은둔 청소년의 규모나 사회적 비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덴마크령 그린란드가 이번 주로 예고된 미국 고위급 대표단의 방문이 초청에 의한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무태 에게데 그린란드 총리는 그린란드 정부는 미국의 공식 방문이건 사적 방문이건 간에 어떠한 초청장도 발송한 적이 없다고 밝히며 미국 대표단이 그린란드의 제2도시인 시시미우트에 도착하면 항의 시위가 열릴 것이라고도 덧붙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날 강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그린란드의 당국자들이 미국의 대표단을 보내달라고 했다며 그린란드인들이 우리에게 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도쿄 지방재판소는 문부과학성의 가정연합 해산 명령 청구에 대해 종교법인법을 근거로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일본 종교법인법은 법령을 위반해 현저하게 공공복지를 해칠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나 종교단체 목적에서 두드러지게 일탈한 행위가 있으면 법원이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헌금 피해를 본 사람이 최소 1,500명을 넘고 피해액도 204억 엔, 우리 돈 약 2천억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유례 없이 막대한 피해가 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나카 도미히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일본교회 회장은 신앙의 자유침해이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하며 항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북한 의료진 연수교육과 제약산업 현대화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보건성 실무대표단은 러시아 보건부 차관 초청으로 지난 17일 방넣길에 올랐는데요. 러시아 대사관에 따르면 대표단의 러시아 방문을 통해 북러는 가장 우수한 모스크바 의학 중심들에서 심장혈관 질병과 종양학을 비롯한 평양의 여러 업종 의사들이 계속 실습을 진행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러시아는 제약산업 현대화와 항생제 생산 계획 실현에 협조하기로 했고요. 북측은 러시아에 자국의 민족의학 비밀을 교환할 용의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받아 조직에 건네려던 전달책이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상황 함께 보실까요?
서울의 한 대로변, 한 여성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두리번거립니다. 그리고 잠시 뒤 약속한 상대방이 걸어오는데요. 그런데 두 사람 길 한복판에서 무언가 은밀히 주고받습니다. 이때 상가 안에서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던 한 남성이 현장을 급습하고요. 곧장 휴대전화를 낚아챕니다. 경찰인데요. 앞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만나기로 했다는 피해자 신고에 현장에 잠복해 있던 겁니다. 경찰이 현금 전달책인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는데요. 누리꾼들은 시민의 신고와 경찰의 공조 덕분에 피해를 막아서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도로, 오토바이가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도로 위를 쌩 지나갑니다. 때마침 반대 차선에 있던 경찰 암행 순찰차가 즉시 핸들을 들어 오토바이를 추격하는데요. 사이렌을 울리며 따라 붙어보지만 얌체 운전자는 골목 안으로 도주해 추격을 한 차례 따돌렸는데요. 하지만 도망쳐봤자 경찰의 손바닥 안. 경찰은 현장에서 2km 떨어진 한 아파트 단지에서 오토바이를 버리고 담벼락에 숨어있던 6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운전자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지만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대를 잡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는데요. 누리꾼들은 재벌은 남 못 준다며 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차량이 경부 고속도로와 연계된 동천역 환승센터 인근을 지나는데요. 아니 이거는 무슨 상황인가요? 화면 다시 돌려볼까요?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과 자전거까지 끌고 도로 근처로 나와서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 손을 흔들고 점프하며 장난을 칩니다. 저러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는 건지 가슴이 철렁하는데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순간 눈을 의심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부모의 교육이 시급하다 지적했습니다. 휴가를 떠나면서 호기롭게 예약한 오션뷰 객실, 돈을 더 내면서까지 바다가 보이는 탁 트인 전망을 기대하기 마련인데요. 최근 오션뷰를 예약한 한 관광객의 황당한 경험이 화제입니다. 네, 인도의 한 호텔인데요. 호텔 객실로 들어온 관광객이 방 내부를 살펴보는데 발코니를 본 남성, 황당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바다가 보이는 객실을 예약했지만 확 트인 바다 풍경 대신에 바다와 해변이 그려진 벽지가 붙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너무나 어이없는 상황에 직원에게 스마트폰으로 예약 당시 본 객실 사진을 보여주며 항의했고요. 직원은 사진과 객실의 모습이 같고 벽지 역시 객실의 일부라면서 문제가 없다고 말하면서 본인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웃음을 터뜨렸는데요. 누리꾼들은 이럴 거면 숙박비도 돈 사진으로 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핵 불닭 볶음면이라고 적힌 이 제품. 언뜻 우리나라 불닭 볶음면 같아 보이지만 사실 중국에서 만든 가짜입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제보를 받았다며 자신의 SNS에 공개한 사진인데요. 포장지 캐릭터와 글씨체도 진품과 비슷하고 코리아 마크와 할랄 마크까지 있어서 해외 소비자들로부터는 진품 구분이 쉽지 않고요. 삼양식품 마크 대신 빙고원이라는 기업명이 뒷면에는 이 중국에서 만들었다는 표기도 돼 있습니다. 서 교수는 지난 2021년 우리나라 주요 식품 기업들이 중국 업체들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배상액이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었다며 정부가 지식재산권 보호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간을 닮은 로봇이 집 안을 청소하고 더러워진 유리창도 깨끗이 닦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지만 아닙니다. 노르웨이 로봇 업체가 개발한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인데요. 네오 감마라는 이름의 이 로봇은 청소, 빨래 같은 집안일을 수행하도록 개발됐고요. 인간과 닿았을 때 부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니트 나일론 소재로 제작되는 등 기존 로봇들과는 다소 다른 모습인데요. 올해 실제 가정에 투입해 테스트를 거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용화돼서 문제없이 집안일을 수행할 수 있을지 점검하는 건데요. 다만 가정용 로봇은 인간과 직접 접촉하기만큼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용화까지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3월 25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